두 번째. 아이고 학생이야. 세 번째는 아까 언급했지만 침략 없다는 거. 침략 많지 않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의 배움과 제 해석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왜 침략이 많다 하는가? 왜냐하면은 20세기 때문에. 20세기는 여러분한테는 아주 안 좋았어. 아주 안 좋았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역사를 쓸 때, 역사 쓰는 사람, 역사 읽는 사람은 주로 역사는 가까운 거 많이 보고 먼 것을 가까운 것도 같이 생각해요. 근데 가까운 거 20세기는 혼란스럽고 아주 옛날서부터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역사이라는 게 좀 이해해야 되는 거요. 역사이라는 것은 저 밖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좀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 질문을 답변한 거예요. 제가 처음 한국 올 때는 1965년도에 한국은 되게 가난합니다. 전쟁 막 끝났고 분단됐고 강점 시대를 겪었고 상당히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한 질문이 불쌍한 사회는 불쌍한 역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냐? 뭐 역사에 이렇게 침략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떤 분은 침략을 따지고 하는데 986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진짜 침략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진하고 몽골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고 병자호란, 점거호란 있는데 네 그것은 침략인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사람을 막 작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호란, 점거호란은 왕의 항복받고 왕의 인정받고 떠났습니다. 한 장군이 만주 장군이 한 마을에 가서 작살했어요. 또 훔치고 일본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장군이 만주의 제왕은 알게 집에 보냈어요. 우리가 그런 전쟁 아닙니다. 왕에 항복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 했죠? 이거 인종이죠. 인종이 몰래 명나라하고 접촉했어요. 우리 만주 문제 있다. 우리 북벌 있잖아요. 같이 합시다. 근데 둘 다 명나라, 조선나라 임진왜란 때문에 너무 약해. 북벌을 못했어요. 근데 만주는 알게 됐고 다시 침략했잖아요. 그때는 왕의 항복을 다시 받았고 그때는 성을 내서 왕의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남한 산성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는 세자를 3명을 납치했잖아요. 인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해방할 때는 명나라 정복할 때는 석방시켰잖아. 그러니까 이 만주 침략하고 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침략은 4개 있다고 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큰 침략은 2개. 다른 침략 또한 여진하고 기탄하고 경계선의 싸움은 큰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한 해적이 와서 해적이 한 배, 2-3배 오면은 바닷가에 한 마을에 들어가서 돼지 한 마리 훔치고 쌀 한 가마 훔치고 이쁜 아가씨라도 납치하고 몇 사람 죽이면은 이것은 침략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적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이 이렇게 900개 얼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해적까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제 보기에는 이거 안 돼요. 제 보기에는 이것은 피해자 정신이에요. 피해자 의식이에요. 제 권유한 것은 여러분 피해자 하지 마세요. 자존심 있도록 피해자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셋째는 침략이 많지 않다는 거. 네 번째,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거. 이것은 논쟁 없어요. 다 이거 인정한데. 다섯 번째, 국경. 압록강. 제가 이것은 데이비드 캉한테 USC 데이비드 캉이라고 그분한테 감사한데 그분의 말은 그 경계선 압록강 7년 가는 국경인데 이 지구에 제일 오래 가는 국경입니다. 이것도 한국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경이 안 움직이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항상 포르투갈 있잖아요. 스페인에다가 이거 800년 됐어요. 그거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탈리하고 독일하고 그 주변에는 10년마다 움직여요. 국경에서. 그러니까 전쟁터이라고 하면은 한국보다도 유럽이에요. 네. 그 경계선이 싸움한 가운데 움직이잖아요. 한국에는 이 경계선이 안 움직이니까 이것도 안정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험 A학점 줄 테니까. 여섯 번째는 무덤을 도구를 안 했다는 거. 또 제가 한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한번 저는 26년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우리 미국 코리아 소사이티하고 한국의 교재를 한국에서 한 미국 교재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상하고 세미나 한 거 있었어요. 어느 때 오릉, 경주 오릉에 협거세의 무덤 또 몇 개, 4개 오릉인데 거기는 써 있으면서 제가 그 학자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협거세 얘기를 뭐 말 알이 낳고 뭐 이렇게 나정에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신화 얘기하고 이분은 여기 무덤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 들었어. 좀 고고학자인데 그 사람의 말은 왕릉이 언제쯤 도굴을 했습니까? 우리가 도굴한 일이 없습니다. 그 날은 마침 제 같이 하는 분은 이종욱이라고 소강대 신라 역사가인데 네 그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나와 그분은 아니 도굴을 안 했습니다. 거곡자 아니 도굴 했었고요. 왕릉을 도굴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도굴을 안 했다고 말이야. 고고학자들 7개, 8개 하는 같이 한 거 있죠. 그 왕릉을 고고학자를 연구할 때는 왕관, 뭐 보배, 뭐 금 다 있는 거예요. 훔쳐간 거 아닙니다. 그 고고학자는 아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중동에 자기가 중동 애굽에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 중동에 도굴 안 한 무덤은 못 찾아요. 없어요. 이제 돼서는 왕조가 끝나기 전에도 훔쳐가요. 도구를.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이미 한국 역사는 생각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도 안전한 이제 평화로운 역사다 했었는데 그 고고학자 나를 보고 피터슨 교수 이거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혼란 없어서 도굴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 일본군은 저녁이면은 자기 성에 들어가요. 성을 만들었잖아요. 해안에 지금도 몇 개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요.
안전하게 의병을 좀 공격할 테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가운데도 사실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은 두 개의 왕릉을 훔쳤어. 조선 시대 왕릉을. 근데 신라 시대 왕릉을 그대로 해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한국의 선비 문화. 아 맞아요. 선비 문화하고 사무라이 문화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또한 겸해서 여덟 번째는 중앙 정권, 문신의 정권. 선비가 하는 거의 둘같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영향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일본 사람 조선진 보고 너희가 혁명 없다 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또한 그들이 일본 학자들 조선진 너무 약해서 봉건주의 없어요. 우리 일본에는 봉건주의 있다, 힘 있는 거야. 유럽에도 봉건주의 있다, 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봉건주의를 부러워했어요. 좀 우리가 없어서. 사실은 한국의 봉건주의를 신라마을 고려초에 뿌렸습니다. 그때부터 중앙정권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앙정권은 또 문명적인 거예요. 봉건주의는 서로 싸우는 것은. 그래서 사무라이 있는 거예요. 사무라이는 무사 있잖아요. 일본에는 기사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 말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하잖아요. 한국말로 무슨 칼보다도 강하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붓으로 하면은 일부 얼마 동안 약해요. 그래서 일본은 잡아먹었잖아. 근데 강하다는 것은 시간 걸리면서 강해요. 지금 한국은 남한이라도 분단한 나라이라도 지금 남한은 일본하고 1년 수입이 맞췄습니다. 수입을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분명히 한국의 문명적인 문화 일본보다도 아주 우수하다고 무슨 한국보다도 강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는 선비 문화, 8번째는 중앙정권. 중앙정권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우리 한국에는 7년 동안 사람을 뽑을 때 시험을 잘하는지 칼 잘 쓰는지 아니고 시험을 잘하는지 우리 지금 한국에 교육열이 있다고 교육열도 문제 있다고 교육열 분단하고 나서는 해방하고 나서는 이 교육열이 심하다 한데 지난 70년 안에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고려 막 시작하고 나서는 이 국제 정신 생겼어요. 이거 선비 문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고 학생이야. 두 번째는 노비제도. 여태까지 일이 다 자랑스러운 건데 한국은 잘했다 한 거예요. 노비제도 잘했다는 것은 없어요. 노비는 안 좋은 건데 그래도 한국의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 노비제도가 한국에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 비해서. 1200년이나 1500년 동안 신라 통일 때부터는 노비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배층 변화가 없고 아래층도 변화가 없어요. 해방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노비는 어떻게 노비가 됐었을까? 노비는 이거 아셔야 되는 것이 노비는 어디서나 언제서나 볼 때는 전쟁터
전쟁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노비는 삼국 시대의 전쟁에 이렇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노비도 포로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 어린 사람도 환영합니다. 10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예, 9살. 9살? 좋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아기가 있어야지. 제일 먼저 말했잖아요. 근데 미국 노비는 어떻게 생겨요? 미국 노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로 장사꾼, 노비 장사꾼은 영국 사람이에요. 주로. 근데 영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한 아저씨, 흑인 아저씨 발목을 잡고 배 실어놓고 한 거입니까? 안 해요. 그 장사꾼은 왕한테 가서, 아프리카 왕한테 가서 포로 노비 있느냐? 돈 주고 노비를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commercialization, 사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왕이 다른 나라를 잡아요, 모두. 이렇게 노비를 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는 포로예요, 처음부터. 근데 한국에도 그래요. 근데 한국에는 안전한 정치 상태가 있어서 노비를 이 삼국 시대의 노비를 해방한 일이 없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문서가 많이 안 남는데 한 문서가 한 허적 문서는 그 한 사람이 노비를 한 3,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제도는 그렇게 시작했고 제가 두 번째 중국가 하는 소리는 한국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혼란 없어서 해방은 없었다고 노비는. 결국은 10번째는 그거 이미 했어요. 김치가 많다. 네, 김치가 많다. 그것도 앞으로 여러분 왜 김치 20박씨 많으냐 할 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역사는 안전한 역사 때문인데 이걸 중고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역사인데 지금 유교 관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유교.